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보는 보조지표이죠. 저는 보조지표보다는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의 움직임에 더욱 집중해서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조지표를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그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이동 평균선입니다. 대표적인 보조 지표이죠. 이동 평균선은 어 뭐 많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 뭐 이동 평균선 뭐 몇 일선에 왔다. 그리고 이 이동 평균선이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무슨 뭐 이렇게 장기선이다, 뭐 또 세력선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이름들을 붙이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네, 적절치 않죠. 음, 적절치 않다. 이동평균선은 그냥 단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들을 이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그 함수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취사 선택해서 내 걸로 잘 소화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또 유익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단순 함수라는 말을 강조해 드리는 의미는 가격이 우선이지 이동평균선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뭐 5일 이동평균선은 가격 종가 있죠? 5일간의 종가를 더해가지고 그냥 5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가격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빠지고 또 5로 나누고 그걸 갖다가 이어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이제 됨에 따라서 그냥 이끌려서 자동으로 끌려서 자동 만들어지는 거일 뿐인 거죠.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예.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우선은 기본기를 알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홀홀 날아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오해, 그러니까 다른 보조 지표들도 그런데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뭐 오해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뭐 그냥 막 무작정 이렇게 신봉하는 거, 네, 뭐 어떤 이동평균선에 왔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무작정 신봉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하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동평균선을 이제 내가 이제 이 차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동평균선은 패턴도 나타나고 이동평균선 패턴도 있고 또 배열도 있고 또 추세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뭐 이 중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뭐 기능 같은 것을 이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이제 개괄적으로 보자면은 이동평균선의 그 배열, 그러니까 주식에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어, 이 이격이라는 부분. 이게 이제 가격의 근원적인 요소인데요. 주식에서 이격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이게 또 중요한 요소죠. 자, 이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기간 대비 얼마나 움직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격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각도. 자, 그러니까 뭐 50%를 상승을 했는데 3년에 걸쳐서 50% 상승했느냐, 2년 만에 올라갔느냐, 1년 만에 올라갔느냐, 뭐 6개월 만에 올라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각도에 따른 주가의 어떤 그 변화가 있고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은 이제 이 배열 이동평균선 배열과 이제 이격인데 이 이격이라는 것은 이거죠. 예. 가격 차. 예. 자, 가격 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차트에다가 이렇게 깔고 잘 안 봐요. 저는 이제 저 혼자 볼 때는 이동평균선이 없는 차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뭐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냥 뭐 많이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이동평균선 배열이 이렇게 벌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조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쉽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게 예. 이동평균선만 딱 봐도 보더라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면은 상승 이격이 과도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과도하다라는 것은 과열권이라는 거죠. 자, 과열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래량을 갖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합산해서 같이 더욱 보면은 이제 더욱 그 좀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이제 배열 모습도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배열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역배열된 경우도 있고 정배열된 경우도 있고 또 각각의 일봉, 주봉, 월봉상에 이제 이게 보면은 주봉상 지금 그 이평을 보면은 자, 주봉상 이평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월봉상 이평 배열을 보면은 이렇게 좀 떠 있죠. 이렇게 이평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동평균선 배열에서 이제 가장 그 간략하고도 강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평이 배열이 커지고 그러면 이격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예. 정배열됐다. 이 정배열이라는 것은 5, 10, 뭐 20, 60, 120 모든 선이 차례로 이렇게 쫙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평이 이렇게 꼬여 있는 상황에서 정배열이 되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정배열 되기 시작했을 때가 뭐 이제 한 요쯤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5, 10, 5, 20, 60, 뭐 10, 20, 60, 120 이렇게 밑에 쫙 깔리면서 그리고 꼬여 있던 그 이평선이 쫙 펼쳐져서 정배열이 되기 시작하는 이 초기 이런 시기가 이제 추세가 어떤 방향을 잡고 그 추세 방향으로 가는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정배열 초기에 지금 현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이런 정배열 초기 상황에서 현재 시점은 얼마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으로 이제 이평선 그 배열을 이용한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평선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냥 한눈에 쫙 들어온다는 거죠. 한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그림이 쫙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봉상 이평선 배열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왜 이 하락 조정이 있었냐면 이평선 배열이 너무 이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이 예, 이평선이 벌어졌다고 해서 예, 이게 주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격이 커져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너무 벌어져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기본을 벗어난 정석을 벗어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다 꼬이게 됩니다. 주가는 올라갔다가 계속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좀 강하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좀 조정을 하는 편이죠, 주가가. 예. 그런데 꼭 그런 법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꼭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런 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쪽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올 확률도 높아요. 예.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머리를 이 안에, 프레임 안에 가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평선은 가격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그려지는 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진 상태고 그 상당히 과열이라고 봐도 돼요. 예, 과열인 상태고 공중에 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가격적인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조정 기간을 좀 줘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해서 이 가격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평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꼭 그럼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 여기까지 떨어지겠다.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여기서 탁 타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린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런 계산을 내가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그동안 이런 것도 잘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요번에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렇게 딱 타갖고 이렇게 딱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 차트가 우리 마음같이 그렇게만 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평이 너무 벌어졌네? 그럼 여기다 팔고 여기 더 요만큼 떨어질 거야. 가다 사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음.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음.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분들도 많고. 자,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주식을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눈에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와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지 않을 때와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계속 갈 것 같이 생겼죠. 네. 근데 이평선이 그려져 있으면 또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시각적으로 이제 어떤 거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그거에 이제 어떤 선입견 같은 걸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 배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익숙한 우리나라 한국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돼서 올라갔다가 코스피 월봉인데요. 이평선이 정배열돼서 올라갔다가 좀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이평선이 이제 꼬인다고 하거든요. 예. 이럴 때는 뭐냐면 어떤 그 중간적인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평선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중간에 딱 이렇게 찍으면서 갔는데 지금은 보면은 21선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만큼 여기는 이제 거의 들어오질 않죠. 예. 바로바로 찍고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만큼 왔죠. 이것만 보더라도 약간의 조정이 좀 과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면은 이제 그 정배열이던 이평선이 자 역배열이 돼 버렸죠.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침체권
예, 여기는 과열권, 여기는 침체권이라는 것을 이평선의 배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과열권, 그다음에 이게 침체권으로 내려오다가 옆으로 횡보를 했죠. 예, 이럴 때는 이제 뭐 아리까리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쭉 갔고, 근데 밑에 이제 그 장기 이평선이 이제 받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밑에 장기 이평이 지금 받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정배열 상태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연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예, 연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장기 그러니까 배열이 정배열 상태로 그러니까 상승 중에 있는 차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하락을 했는데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2008년 뭐 금융위기 때도 뭐 그냥 음봉 하나 정도거든요. 예, 이렇게 뭐 지금은 좋은 시기예요. 나중에 언젠가 뭐 20년, 30년 뒤에 이것이 이제 꺾이는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위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건 이제 차트로 이제 보면은 이평선이 이제 많은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이용하면은 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종목 에 보면은 자, 캐몬이라는 종목인데 이 캐몬의 이제 월봉이죠. 네. 자, 올라갔다 내려갔고. 좀 유명한 종목 볼까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에코프로비엠. 자, 작년에 정말 좋았던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 쫙 정배열 돼 가지고 야, 약간 이평선 배열이 이제 이렇게 됐다가 데드 크로스가 안 났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 현재는 이제 월봉상에서 여기 지금 내려왔는데 예,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예, 그 너무 하락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은 자, 그동안 이제 올라갈 때 자, 여기서 자, 이때가 뭐냐면 꼬여 있다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평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초입이죠. 음. 그리고 계속해서 쫙 이평선이 이제 상승 추세에 있고요. 정배열 상태. 자, 그래서 정배열 상태에서 너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자, 너무 벌어지고 이렇게 너무 벌어졌을 때도 이렇게 조금 내리다가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도 얼마 못 가요, 사실. 네. 이게 이격의 원리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열에 하나 정도고 대부분 종목들은 이평선이 너무 벌어지고 한다. 그러면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종목 얼마 안 있으면 꺾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너무 내려왔죠? 예. 일봉으로 보면 예, 여기는 이제 완전 역배열 상태가 돼 버렸죠. 예.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의 침체, 저점 권역의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여기서 이렇게 하셔갖고 많이 손절들 하신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평선 하나만 좀 이해를 하더라도 주가의 그 흥망성쇠와 흐름을 그다음에 지금이 과도한가 침체인가 이런 것을 좀 상당한 확률로 캐치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 자, 뭐 다른 종목도 좀 볼까요?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위기의 셀트리온인데 현재 이제 상태를 보자면은 이평선을 이용해서 보자면은 자, 연봉상 보면은 아직까지 역배열이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정배열 상태예요. 여기서 좀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고요. 네, 뭐 이상 없고 이제 월봉 상태에서 보면은
조정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들어오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120, 60, 20 해갖고 우선은 60, 120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것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단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기 조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은 완전히 역배열이 돼서 이렇게 역배열이 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침체가 심해요. 그래서 이때는 더 빠질까요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죠. 이제 저점 어디서 잡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주가에서는 이 주가가 어떻게 저점을 어느 부근에서 어떻게 잡는가. 자, 반등했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멀리 못 가요. 마치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더라도 멀리 못 가듯이 이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역배열이 진행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저점 권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제 이평선의 활용도는 그거예요. 차트를 봤을 때 한눈에 쫙 보인다. 그리고 일봉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심하죠. 네, 너무 심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일봉에서 이제 좀 자세히 보이죠. 이럴 때는 이제 일봉에서는 여기에서 다시 이제 터닝해서 올라갈 때는 다시 이제 정배열 상태로 바뀔 때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자 여기도 보시면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잠시 반등 준다고 해서 이평이 정배열로 바뀌지 않죠. 이건 잠시 반등일 뿐이고 이제 잠시 반등이 아니고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상당히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보면은 자 이평선이 이렇게 딱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아직까지도 120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의 사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재정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요럴 때가 좋다. 그러니까 일봉 상태에서는 이런 데서 봐야 되겠고요. 자, 모든 지표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표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별 효능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바로 알기, 예. 그러니까 차트 분석에 대한 것, 또 보조 지표에 대한 것, 또 패턴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로 알기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나만의 것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가져다 쓰기 나름인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